자가 면역 질환에 현미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현미가 좀 좋죠. 자가 면역 질환은 주로 단백질 소화 안 된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론 뭐 그게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이 단백질 성분이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계속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 속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 면역이 새로 들어오는 단백질하고 계속 싸우다 보면 그 몸으로 들어오는 그 단백질 U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내 몸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 길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난다. 결국 내가 먹은 음식물,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덜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은 붙잡고 빼버리자.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을 붙잡고 잘 빼내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키토산이다. 그래서 키토산을 열심히 챙겨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다. 소화가 안 된 것들은요, 흡수되어지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걸 전부 변으로 빼내야 된다.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키토산이다.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미는 뭐 먹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현미에 식이섬유질이 들어있고, 그 식이섬유질로 인해서 단백질류들을 붙잡고 좀 빼낼 수는 있는데, 저 현미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은 녹지 않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능력이 키토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배 이하다라는 거죠. 10배, 그러니까는, 현미가 1이면 키토산은 10배나 더 세다. 그런 뭐, 데이터는 변으로 빠져나오는 지방의 양을 계산을 해봐도 10배 정도씩 납니다. 일반적인 식이섬유질을 먹었을 때 1이 나온다면, 지방이요, 지방. 키토산을 먹으면 10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열심히 챙겨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흰쌀밥보다는 현미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분이 뭐 칼로리가 딸리고 그러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몸이 뭐 저체중이나 또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현미를 먹지 말고 그냥 흰쌀밥을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몸이 든든해야 이 여러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나도 여기저기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진님, 한 달에 한 번은 못 걸을 정도로 무릎이 있는 데가 너무 아파요. 붓고 열이 나고 아파요. 3일 정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아플 때는 걷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 아파서 진통제를 먹습니다. 자, 앞에 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다른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가 있지 않으면 그냥 걷는데 아파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무작정 아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고 있는 비타민,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저도 먹고 있습니다. 자, 매 끼마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챙겨보시고 몸이 좀 좋아지시는지를 살펴보시면 되죠. 그렇게 몸이 좋아져야 무릎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몸이 건강해지면 당연히 통증도 줄고 여러 가지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악순환 되어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깊이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상담을 하면 제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들이 뭔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모르니 원인 찾기가 굉장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혜영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타민 E 먹기 시작했습니다. 400 용량인데 몇 알 정도 먹어야 할까요? 지용성 비타민이라. 사실 그것도 몇 개, 뭐 2개, 3개까지 먹어도 사실 되는데요. 사람마다 또 요구량도 다르고요. 저는 그거 1개 먹고 있습니다. 1개. 다른
그 항산화제들하고 같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한 5가지 한 번에 막 먹고 그러면요 잠을 안 재울 정도로 몸이 활성화되어집니다.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기능 효과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뭐 저는 거의 매일 1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뭐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자란다 싶으면 2개 드셔도 되는데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2개 드셔도 보시고요. 3개 드셔보시고요. 많이 먹으면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잠이 안 온답니다. 네, 잠이 안 오거든 줄이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최나영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동생이 예전에 뇌졸중 시술도 했었는데 이번에 담석어로 썰개도 제거했어요. 비타민은 얼마나 먹어야 하며 꾸준히 먹어야 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이제 썰개 제거했으니까 영양분 흡수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챙겨 드셔서 영양분 흡수 좀 더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우선적일 것 같고요.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본인이 그냥 먹으면서 양을 늘려보시면 됩니다. 뭐 처음에는 최소량으로 먹으면서 조금씩 늘려보시면 되죠. 여러 가지 다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전부 다. 그렇게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더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많이 있으면요. 그냥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경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에서는 1g 먹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 못 봐요. 박사님 말씀대로 6g 이상 먹어야 효과를 봐요. 네, 이분도 역시 비타민C 6g 드시고 계시는 분이죠. 김문님 박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체하게 되면 눈이 아파오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네, 체하면 온몸이 다 아픈 거고요. 뭐 이 아파오는 데를 아는 게 이제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하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다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혈관이 막 막힙니다. 그러면 체했는데 어떻게 모세혈관이 막히냐? 체한 상태가 뭐냐면 소화가 안 되는 상태고요. 소화가 안 되는 상태가 단백질 유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소화가 잘 안 된 단백질이 흡수돼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과 내 몸의 면역세포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여기저기 혈관을 다 막아버린다. 그 다음에 또 체했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내 몸이 나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안 되게 한다.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여기저기 통증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두통이 온다. 뭐 간에도 또 그런 문제가 안 좋은 막힌 현상이 나타난다. 간 기능이 또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또 눈하고도 관련이 되어져서 눈 통증을 일으킨다.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도요 눈이 아픈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현상들하고 다 유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영님 맞습니다. 어제 2알 먹었더니 새벽에 4시에 잠이 깼어. 그렇죠. 2알 양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알이 양이 많은 거고요. 1개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1개 먹는 비타민 E랑 또 다른 항산화제 몇 가지를 같이 또 먹게 되고 그걸 2배로 먹게 되면 밤새도록 잠이 안 옵니다. 저는 그거 경험을 해봤습니다. 많이도 먹어보고 적게도 먹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2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10개를 먹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 D는 뭐 1개 아니면 2개인데요 비타민 C는 훨씬 더 많은 양이 요구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니 양 조절은 스스로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제가 경험한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먹는 양에 대해서는요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무조건 뭐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힌 대로도 먹어보고 좀 더 늘려서도 보시고 그건 이제 본인들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양은 알아서 드셔라 이거죠. 적힌 대로 드셔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또 없어요 사실은. 적힌 대로. 근데 그거는 늘리고 줄이고는 알아서 하셔라 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아이 엄마입니다.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가? 생리불순이 1년 이상 넘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이 비타민, 유산균, 키토산, 오메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생리불순. 자,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다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것들 챙겨 드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MSM, 몸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호르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오라킨이라고 하는 그런 영양제가 있습니다. 흑울금을 발효시켜서 만든 일본에서 수입해 있는 그런 이 호르몬 갱년기 관련 그런 영양제인데요. 대단한 효과를 발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그것도 같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비타민 B, MSM, 글루타치온 요 정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오라킨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이 드셔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또 잘 모르시겠거든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상담 선생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서요. 뭐랄까 체험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양제는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화효소제도 꼭 같이 좀 추가를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산균도 빠진 것 같네요. 있구나. 유산균 있고 오메가 있고 소금. 이분 혹시 너무 싱겁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또는 물을 너무 많이 먹고는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염도계라고 하는 걸 사가지고요. 소변의 염도를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변 염도가 낮으면 대사가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가 안 되면 체온이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저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간단하게 또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볼 만한 거, 한 달 이상을 아랫배에다가 찜질하는 팩 같은 거 있잖아요. 온열 찜질기 같은 거, 전기 찜질기 같은 거, 그런 거 배에다가 한 달 정도 주무실 때만이라도 덮고 주무셔 보세요. 그것도 도움이 될 건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 영상들 중에 생리가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냐면요 20대 중반 정도 된 대학생인데 이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생리를 1년에 한 번요 했던 분입니다. 근데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등 각종 영양제를 먹고요.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실천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병원에 왔다 갔다 아무리 해봐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 근본을 지키는 거, 기본을 잘하는 거, 기초를 다지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요. 이게 되어져야 나머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본이 무너져 있으면요, 아무리 약을 먹고 뭘 해도 사실 해결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게 제가 변하지 않는 철학입니다. 정필기님, 관상동맥 혈류 저항 있으면 비타민 C하고 추가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관상동맥은 이제 심장의 관상동맥 혈류 저항,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거 이제 좀 쉽게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관상동맥이 막히고 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왜 막히느냐? 원인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많은 분들은 그게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포도당입니다.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이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당이 왜 달라붙느냐 하면 당이 분해되어져 가는 과정에 환원당으로 바뀌면서 알데하이드기가 달라붙어 있는 당으로 바뀝니다. 어떤 분자에 알데하이드기라고 하는 놈이 붙어 있으면 이 놈은요 단백질, 아미노산, 아미노기하고 결합을 잘합니다. 정말 잘 붙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혈관벽은 단백질, 콜라겐 이런 걸로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얘가 달라붙는 겁니다. 자,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 적혈구에 포도당이 달라붙는 반응이 바로 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당독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독소의 메커니즘 반응도 바로 알데하이드기와 아미노기가 달라붙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붙어 놓으면요, 몸 안에서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 분해시키지 못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결합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그냥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라서 그게 쌓이면 혈관벽에 자꾸 그대로 쌓이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쌓여 있는 거 갈아서 내든가 뚫어내든가 약물로 녹여내든가 방법 없습니까?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스텐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혈관에다가 혈관 확장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늘어져 있는 놈을 여기다가 뭐 풍선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키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좁아지고 있으면요. 그리고 이제 가슴에 뭐 통증이 좀 온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셔서 확장 수술을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약물로 녹여내지도 뚫어내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넣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안 하고 그냥 놔둔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심장이 서버립니다. 네, 심장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흉통. 네,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먹으라고 약 같은 거 혀 밑에 집어넣어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약을 주기도 하는데 그 약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분은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방법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 추가해서 뭘 먹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좁아진 관상동맥을 좁아진 것을 확장을 시키는 방법은 스텐트 수술이고요. 영양제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이걸 넓히고 깎아내고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더 좁아지는 것을 막는 방법, 그건 당을 줄이는 당 농도가 떨어지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물론 뭐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적절한 농도가 되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그냥 현재 상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영양제, 온갖 영양제 다 챙겨 먹는 거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단계 영양제, 2단계 영양제, 3단계 영양제 정도까지는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언제까지 얼마나? 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섭취를 하는 게 훨씬 더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 막을 수 있고요. 통증이 조금이라도 온다 그러면 빨리 응급실 가셔서 가슴 아프다, 스텐트 넣어버리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요즘은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 미리 그냥 아예 스텐트를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희님 소금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고, 음식 드실 때 염분이 같이, 들어가도록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이님, 박사님, 저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셔서 오늘 한스몰에서 비오유기소 트립토판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뭐 골고루 구입했는데 트립토판은 얼마나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트립토판은요, 하루에 한 3알 정도를 골고루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하나, 점심 때 하나, 저녁에 하나, 식사 후에 그냥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냥 아미노산 종류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불면증과 관련해서는 이제 몸 전체가 많이 좋아지셔야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오유기소 일단 드시면서 이제 그 트립토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아미노산이 한 4종류 정도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그냥 많이 안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 불면증을 해결을 하려면 그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라고 하는 그 안 좋은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안 좋은 것을 해결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비오육효소 소화 효소제를 먹고 소화를 잘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적으셨으니까 아버지 연세가 좀 되셨을 것이고요. 60이 넘어갔다, 뭐 50만 넘어가도 소화 능력 50% 떨어진다. 소화 효소 분비 능력 50% 떨어진다. 예, 몸에 수분 뭐 또 쭉 빠진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거든요. 염분도 빠진다. 몸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채워지면서 이제 뭐가 안 좋으신지 그런 것도 조금씩 좋아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비타민C 잘 챙겨 드셔보시면요, 금방 본인이 압니다. 그렇게 한번 실천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님, 박사님, 당뇨약 복용 중 비오육효소 소화효소제 MSM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B 복용하다가 한 달 전부터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산 시작했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고 피로감이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런데 새벽에 잠이 늘 깬다고 하는데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산 용량을 줄여야 할까요? 자, 거기서 항산화제에 해당되는 거 전부 아침으로 다 땡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산. 그 다음에 비타민 B도 아침으로 땡겨야 됩니다. 비타민 D도 땡기세요. 그 다음에 MSM도 앞으로 땡기세요. 예,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웬만하면 다 그런 종류 있죠. 항산화제 듀. 이거는 다 저녁에는 안 먹는 게 좋죠. 아침 또는 점심 때 다 먹어치우고 다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래도 몸이 너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고 싶으면 오메가3도 드시고 계시죠? 알파 리포산하고 글루타치온을요, 하루 걸러 하루 뭐 이런 식으로도 먹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타민 B 혹시 저녁에 드시고 계시는 거는 아닌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파 리포산 600짜리 두알, 이거 또 양을 줄이는 게 낫죠. 글루타치온, 그거 됐고요. 두알은 뭐 많은 거 아니고요. 알파 리포산은 뭐 반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님, 위에 질문제인데 참고로 아버지께서 고혈압은 있고 당뇨는 없고 몇 년 전 협심적으로 스텐트 하나 넣었는데 이런 영양제 드셔도 괜찮은지 비오육효소 마그네슘 트립토판 스텐트 우리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혈관 혈액 잘 돌아가도록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심장 영양제에 해당되는 코큐테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드시는 게 또 좋습니다. 협심증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심장 검사를 계속 잘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장의 관상동맥이 혈관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개 지금 끼신 건데 또 다른 데도 또 감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혈관이 좁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도 넣어주시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몸이 건강해지도록 해주는 것들 중에 이제 영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특히 소금을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지도 확인하는 방법. 연세가 드시면요, 음식물 섭취하는 양이 적고 음식 양이 적다 보니까 들어가는 염분의 양이 적고 그래서 몸에 염분이 부족하고 몸 대사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제를 필수적으로 잘 좀 드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 키토산이 빠지셨네요. 비타민 B도 드시게 하는 게 좋고요. 키토산 넣으셔야 되고요. 소화효소제 꼭 넣어야 됩니다. 소화효소제도 빠졌네요. 연세가 있으시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거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C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비타민C를 드시고 기적 같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비타민C가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느냐라는 건데요. 우리 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몸에 중요한 거, 내 생명, 즉 세포가 대사를 하려면 무조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이다. 물.
뭐 이거 여러분들 부정하시지 못하시죠. 그 다음에 공기, 숨 쉬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돌아간다. 그 다음이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금을 적절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저염식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적게 먹고 있는지, 많이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당뇨가 만들어지는 것도, 기타 불면이 오는 것도 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어지고 내 몸에 적절한 체온 유지를 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물, 공기, 소금이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데 소금과 물의 밸런스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맞추고 있다. 물은 너무 많이 마시고 소금은 너무 안 먹고, 이런 게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죠. 적절한 양의 물을 먹어야 되고 적절한 양의 소금을 먹어서 이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된다. 이 밸런스가 뭐냐?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염분을 아무리 먹어도 소변의 염분 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맥주를 또 마셔도 염분 농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의 양과 염분의 양 적절히 조절해 줘야 된다.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가 나오도록 조절을 한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물을 하루에 음식 중에 들어있는 물, 그 다음에 내가 마시는 물, 차로 마시는 거, 커피로 마시는 거, 액체로 된 모든 거 다 합해서 2리터이라면 먹어주어야 되는 소금의 양도 거의 18g 정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0.9%의 소변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죠? 깜짝 놀랄 양이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액체류가 1리터 정도만 먹고 있다 그러면 한 9g 정도를 먹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인 보통 9g에서 한 12g 정도 사이 먹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소변 염도 적절하게 맞추려면 마시는 물의 양이 보통 한 1리터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국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한번 해보시고 염도계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소변의 염도를 항상 찍어 보시는 게 좋죠. 어떤 때 찍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 나오는 소변을 받아서 찍는 게 어느 정도 내 몸의 염분의 농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먹어줘야 되는 게 비타민C다 라는 건데, 비타민C는 음식을 통해서 보통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음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타민C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알로 된 그 비타민C를 먹어 봤을 때 1g, 2g 정도는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 한 6g 정도 먹으니까 몸의 변화, 그 다음에 피곤함이 줄어든다, 피부가 좋아진다, 소화가 잘 된다, 방귀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정보들이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을 통해서 6g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맹이로 공급을 한다. 그래서 비타민C 알로 되어진 것 또는 분말로 되어진 것을 물에 녹여가지고 마신다. 이거를 해 주셔야 된다. 많은 영양제 중에 순서를 매기라면요, 첫 번째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식이섬유질입니다.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붙잡고 빼야 됩니다. 변으로. 그게 키토산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유산균. 그 다음에 소화가 나이가 들어가면 소화효소량이 점점 감소되어져 가지고 한 60세 정도 되시면 젊을 때 양의 절반밖에 안 나온다. 당연히 뭐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살이 빠진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 가지고 갑자기 살이 빠지면 그땐 이미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살 빠지는 거 사실 좋은 게 아니다. 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영양 성분이 잘 흡수되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암이 오고, 이게 기본이다 라는 걸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해가 되시면 뭐 실천을 또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이님, 저희 아버지는 90세이십니다. 자꾸 구역질을 해서 안타까워요. 키토산과 비타민 B도 다시 구매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사람을 잡네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제이님, 상담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0세 되신 분, 예, 뭐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타민C도 좀 잘 드시게 하시고요. 구역질이 일어나고 있으면 뭐 간 검사 이런 거 제대로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뇌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산소가 부족해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 어떤 그 염증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인지 좀 알면 제가 또 설명을 좀 더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전화를 한번 하셔서 본인이 누구다라는 걸 좀 밝히시고, 제가 전화를 하라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세 때문에 그냥 막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자유님, 네, 이분도 저의 그 댓글창에 글을 참 잘 써주시는 분인데요. 감사드립니다. 친한 언니가 부종이 심하고 비만한 상태에서 소금 섭취를 시도하는데 식사 중에 한 티스푼 먹고 나면 토할 것 같고 속이 뒤집혀진다고 하는데 쉽게 섭취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식사 중에 한 티스푼을 먹는 게 문제죠. 소금을 먹는 방법은 음식에다가 넣어서 먹는 겁니다. 음식에 넣어서 먹어라.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염도를 만들어서 그냥 먹으면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는데, 소금이 그냥 바로 들어가면 이 소금 자체의 농도가 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소금 자체가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지금 토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렇게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 그냥 다 넣어서 먹으면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게, 또는 음식을 그냥 맛있게 먹는 것처럼 잘 먹을 수가 있죠. 이분 이제 그 부종이 심하다. 저것도 이분 몸에 염분 농도가 낮아서 그렇고요. 토할 것 같은 저런 자극이 오는 것도 몸의 염분 농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소변의 염분 농도를 체크를 해보면 분명히 0.8%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럴 때 다 한번 재가지고요. 평균을 한번 해보세요. 아래로 내려갈 건데요. 염분이 부족한 몸에 소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 다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또 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종이 심하다 그랬는데요. 소금이 들어가서 더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양 조절을 해도 되고, 소금을 먹으면 좀 붓기도 하는데 그냥 꾸준히 먹으면 그 부은 게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평소에 부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잘 드시고요. 소변의 염분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드셔야 되고, 염분은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게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 본인이 아니고 또 다른 분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일반적으로 전달을 한다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질문을 하든지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라고 그러세요. 전달해 가지고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저희가 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영상을 계속 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김혜영님, 저희 어머니 73세이신데 비호육효소, 소화효소 후 많이 좋아졌어요. 늘 저염식 하셨는데 지금은 용융소금 옆에 끼고 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점점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몸에 병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홍자유님 유튜브 공유도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주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 드리는 겁니다. 자, 사람 몸에 병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 몸의 세포 대사가 안 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질 부족이죠. 내 몸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물질이 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몸 전체에 퍼져나가서 내 몸의 대사를 해준다 라는 거죠. 결국 대사를 시키려면 수많은 종류의 물질이 필요하고 그 물질들이 조합되어져서 서로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몸이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몇 가지가 빠져있다, 한 가지가 빠져있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 성분들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럼 잘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종류의 영양소가 몸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과정에 내 몸의 세포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류의 영양성분을 어떻게 다 먹을 것이냐. 이게 잘 안 된다. 예. 음식도 골고루 다양하게 또 적절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된다. 얼마를 먹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종류를 먹어야 되는 것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뭐 또 내 몸은 요만한 사이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무게도 조금밖에 안 나가고 키도 작고 뭐 이런 상황이면 또 어떻게 먹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것으로 당연히 부족하니 각종 영양 성분들을 골고루 골라서 적절하게 먹는 게, 즉 내 몸속으로 물질이 골고루 잘 들어가야 내 몸에 신진대사가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병이 만들어진다.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이 내 몸속으로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뭐 예전에는 뭐 그렇게 안 먹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으라고 그러느냐.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고요. 요즘은 이제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먹고 있는 영양 성분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공을 해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잘 들어가고 있어서 평균 수명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성분들을 먹으니까 몸에 좋더라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또 점점 밝혀지고 있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가고 있어서 평균 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것들이 보통 뭐 100에서 120세까지는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시대 안에는요, 영양 성분부터 시작해서 각종 나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내가 삶을 영위를 해야 된다. 물론 뭐 그 안에는 운동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한데, 운동하고 쉬고 하려면 당연히 영양 성분들이 내 입속으로 잘 들어가야 된다. 음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추가로도 부족한 것들도 있고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잘 모르니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게 맞다. 과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정말로 과하게 먹고 있느냐라는 것도, 부족하게 먹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양도 늘려보고 많이도 먹어보고 적게도 먹어보고 본인이 알아서 양 결정을 해가시면 된다라는 게 저의 변함없는 철학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내 몸을 만드는데 또는 내 몸의 신진대사를 하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김혜영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글을 많이 써주신 이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어질 것이고, 그분들이 또 이 내용들을 듣고 몸을 건강관리를, 건강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비타민C는 기적을 불러온다. 병원에서 절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만이 비타민C나 소금이 해결을 해준다. 그 이유가 뭐냐? 소금과 비타민C를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편안하게 잘 주무시기 바라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